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략적 투자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의 질주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며칠 지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구원님? 어제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코스피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외에도 좀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면서 좀 시장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밤에 있을 뭐 12월 고용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미국 쪽 이제 뭐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급등했던 반도체주에 대한 좀 비중을 일부 조절을 하고 그 반도체 외에 안전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좀 로테이션 장세가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외국인들의 이제 비중 조절은 일시적인 차익 실현에 좀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매크로 이벤트를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양호하게 소화를 하게 된다면 재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21일입니다.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실적 눈높이가 컸었는데 지금은 살짝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만큼 나오겠죠? 일단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좀 중요했던 흐름이라고 보는 게 전자는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를 보면은 DS 부분의 실적이 개선세가 컸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이제 모바일이나 PC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이나 낸드 수요가 좀 개선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그동안 메모리 기업들이 HBM 제품들 중심으로 이제 카파 증설을 했다 보니까 그 범용 제품들의 공급 부족이 좀 심화가 됐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출시된 지 거의 한 10년이 넘은 구형 디램들의 이제 가격조차도 그 코로나 팬데믹 때의 가격 상승세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 가격 인상폭이 더 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반도체 사이클에서 더 베타가 세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매수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이제 16조 원이고 상단이 18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단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일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후에 1분기 실적까지도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실 때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이익 상향이 이어질 것이다. 동시에 주가 상승도 꾸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잘 가면 코스피 지수도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코스피 밴드 지수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 저희 연간 전망 기준으로는 이제 뭐 4,980 정도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라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 상단을 논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현실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그 상향 조정이 됐을 때 5,000포인트가 달성이 가능한가를 이제 보는 게 더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이제 10.3배 조금 넘게 이제 받고 있고 5,000포인트 수준이 이제 11.3배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26년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150조 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그 추정치가 이제 130조 원으로 이게 이 두 수치가 이제 상단이고 상단 기준으로 두 개 회사의 합산이 이제 2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제 185조 원이고 상단이 이제 280조 원 정도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20% 정도만 상향이 되더라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8% 상승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 정도 한 20% 정도만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된다면은 밸류에이션 조정 없이 부담 없이 이제 5,000포인트에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정은 이제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현재와 동일하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좀 더 거치면서 이제 지수의 업사이드가 더 큰 상황이 네.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상단은 뭐 계속해서 고점을 높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라고 모두들이 입을 모으고 계신데, 그렇게 된다면 그 뜻은 하반기에 반도체만한 업종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좀 그런 이 말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 자체가 네. 이제 보통 이전 사이클들을 봤을 때 반도체 주가가 이제 이익에 이제 한 2개 분기 정도 선행을 해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4월까지는 이익 전망치 상향이 이제 무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이후로는 상향 강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이제 좀 더불어가지고 이전에 이제 매크로단에서도 이제 1월 중에 이제 연말까지 블랙아웃 됐었던 미국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5월 달에 있을 연준 의장 교체 그리고 그에 따른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5월이었고, 그다음에 6월 달 지방선거, 그다음에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각국의 이제 증시 부양 노력들이 좀 이어지면서 좀 선반영한 후에 불확실성 확대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업종에 대한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 게 방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국방비를 뭐 무려 50% 증액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방산주가 강한 매수세 받아가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상승의 연속성, 일단 방산주 실적도 좀 탄탄하잖아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밸류에이션, 조선이든 네. 방산이든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내려왔죠, 상태였다고 이제. 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트리거가 됐었던 게 이제 결국에는 뭐 11월 달에 러우 전쟁에 대한 평화 계획이 초안이 공개된 이후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부진을 했었었는데, 다시 이제 반등의 계기가 됐었던 게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군사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2027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1.5조 달러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점들이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그 200일 이평선에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12월 중순쯤부터 다시 한국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이랑 방산, 원전 같은 좀 이제 빠져있던 실적은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좀 이제 고밸류 부담으로 빠져있던 업종들부터 이제 좀 채우는 과정들이 이제 나타났었던 거를 봤을 때, 뭐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좀 무난하게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도 여전히 긍정적인 포인트.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방산주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조선도 잘 갑니다. 조선도 오늘 수주에 대한 기대감 부각이 되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방산과 조선을 우리가 논할 때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가 부담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하지만 조선주를 바라볼 때 작년만큼의 뚜렷한 실적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뭐 26년도 수주 가이던스를 조금씩 이제 톤을 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각 증권사별로 실적 추정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월말에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게 이제 60조 원 규모의 그 캐나다 차세대 그 잠수함에 대한 그 수주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그 컨소시엄과 독일 기업이 지금 최종 경쟁 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이번 달 월말에 27일에 하나오션과 이제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같이 이제 캐나다를 방문할 것이라는 이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좀 월말까지 이런 내러티브적으로도 기대감이 이제 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 외에도 당연히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을 이끈 거는 반도체 업종이긴 했는데, 반도체 업종 외에도 이제 뭐
방산이나 조선 그리고 뭐 일부 IT 가전 업종까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말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연초 들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추정치 상향 조정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반영이 됐던 게 이제 방산과 조선, IT 가전 이런 업종이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의 활약이 또 눈부신 것 같습니다. 조선과 방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고요. 최근에 또 매수를 강하게 받았던 거는 현대차입니다. 아픈 손가락 이었다가 CES발 훈풍을 받으면서 현대차가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결국에 로봇 모멘텀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좀 11월, 네. 12월 달에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다시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게 로봇과 이제 항공우주 섹터였었는데,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도 포드나 이제 GM 같은 자동차 주들이랑 로봇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이 뭐 50억 달러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의 조선소를 자동화하고 로봇 기술을 투입하겠다, 약간 이런 내용들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원가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어쨌든 CES 이후로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이런 내러티브 부분들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매크로 단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은 이제 1월달, 3월달 이제 FOMC를 거치면서 형성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는 테슬라가 이제 4월달, 5월달 중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CES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다면은 3월달부터 좀 다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물 소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3월 달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2026년도에 컸는데, 아무래도 새해부터 반도체가 주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또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세론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1월 달에 그 바이오주들, 그 JP 모건 헬스케어라는 이벤트 전후로 이제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행사 이후에는 좀 새로운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코스닥 1000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벌써 5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까지 거의 지금 대형주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장세고, 거기에 이제 또 수혜를 받던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알테오젠 같은 좀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좀 바이오주들도 움직였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대형주가 유리한 상황에서 뭐 4월 이후에 그럼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이제 추가적인 이제 증시 부양안이 나오게 된다면은 4월 이후에부터 이제 반도체에서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좀 이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 상승이 너무나 좋지만 반도체가 포트 안에 없다면 소외가 되죠. 그럼에도 반도체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 좋은 건 다 알고요. 다른 섹터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금 곧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동성이나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서 실적이라는 펀더멘탈로 좀 증시에 초점이 이동하는, 그러니까 증시 상승에 그 동인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업종, 반도체가 이제 연말 이후로 한 13% 정도 상향이 됐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이 이제 방산, 조선, 그다음에 IT 가전 내에서 일부 2차 전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위주로 보면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지금 높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베팅 사이트 같은 데서도 트럼프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 가능성들이 이제 높게 베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좀 단기적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업종들을 이제 본다면은 그동안 이제 저는 일단 2차 전지나 이제 전기 전자, 그다음에 기계 소비재 업종, 요런 애들이 이제 좀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어쨌든 기존에
IEPA 그 무역법 그 자동차나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IEPA가 아니라 이제 무역법에 기반을 해서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판결 여부를 떠나서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2차 전지나 기계,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IEPA 적용으로 지금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가 좀 환급될 가능성들이 좀 추정치에 다시 반영이 되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만 봤을 때, 섹터별로만 봤을 때 이익 상향이 되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매크로를 봤을 때 방금 언급해 주신 뭐 대법원 판결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도 좀 부진했고요. 또 물가지표까지 다음 주에 공개가 되는데, 이러한 매크로 변수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이제 끝났고 다음 주에 네. 그런 물가지표가 이제 나온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중요한 이제 시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를 지나면서 주말간 대두될 이슈는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관련된 판결일 것 같은데, 만약에 위헌 판결이 된다면 그런 업종들이 움직이는 것과는 별개로 매크로단에서는 관세 환급으로 인해서 재정 우려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채 발행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초 이후로 가장 아웃퍼폼 그 수익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는 그 IEPA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변동성에 불과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소화한 이후에 또 이제 12월 CPI가 이제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2.7%로 지나치게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도감보다는 이제 통계에 대한 좀 신뢰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셧다운이 해제된 이후로 통계 완성도가 회복된 시점에서 고용지표의 둔화는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CPI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예상치가 2.7%인데 뭐 여기서 이제 조금 상회를 하거나 이제 3% 내외 정도 이내로만 나와주게 된다면은 뭐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증시가 좀 상승 압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지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